항상 법인이 전 거예요. 할머니한테는.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러지만 하다가 할머니께서 어느 순간 칼을 들고 오셨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 내놔 막 돈 없어졌어 라면서 방문을 칼로 이렇게 막 찌르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곰마담TV의 곰마담입니다. 오늘 저희 마담 토크에는 박소연 작가님이 오셨는데요. 굉장히 젊으시고 아리따운 우리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 작가인데요. 요번에 이제 책이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치매 할머니의 보호자입니다. 나는 저자 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다가 이렇게 그쵸. 촬영자 또 만났는데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미션은 울지 말자. 울지 말자. 더 이상 울면 안 된다. 이게 미션입니다. 왜냐면 우리 작가님이 이제 월요일 아마 이게 올라갈 때는 아마 이미 예약 판매 중일 텐데요. 나는 치매 할머니의 보호자입니다. 라는 책을 펴내셨습니다. 이게 치매 가족을 위한 책인데요. 저도 이제 엄마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저희 이제 시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주변에서 얘기해 준 적이 없어서 이번에 작가님을 통해서 저도 좀 가족을 돌아보게 됐고, 우리 작가님이 또 치매 할머니를 모시고 맞죠? 많은 인생사 우여곡절을 다 겪으셔가지고 지금은 20대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할머님을 돌보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을 강사로서 또 세상에 강의를 시니어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만나 뵙기 힘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할머니와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이제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돌봐주셨죠. 네,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데 할머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나를 키워줬는데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던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저를 좀 미워하시긴 하셨었거든요. 제가 아들이 태어날 줄 알았는데 이제 여자인 제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아무도 안 안아보셨다 하더라고요. 저 때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도.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항상 언니만 예뻐하시던 할머니가 그래도 저를 좀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는데, 할머니께서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가 됐을 때 매번 뭔가 잃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갑이 없어졌다, 뭐 리모컨이 없어졌다, 뭐 쌈짓돈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는 훔쳐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한번 언니랑 같이 쌈짓돈을 좀 훔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가 경찰서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손을 이제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진 않았는데, 항상 법인이 전 거예요. 할머니한테는.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러지만 하다가 할머니께서 어느 순간 칼을 들고 오셨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 내놔 막 돈 없어졌어 라면서 방문을 칼로 이렇게 막 찌르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다 너무 놀랐는데. 같이 사셨어요? 할머니, 엄마, 그쵸. 언니 네. 이렇게 다 같이 살았는데 그냥 밥을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할머니는 막 칼로 찌르셔서 저희가 도대체 할 수가 없어서 경찰에 불렀죠. 그래서 경찰분이 오셔서 이제 칼을 다 뺏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식칼을 다 숨겨놨다. 그렇게 한 일주일을 보냈던 거예요. 그럼 그때는 치매라는 생각을 못했죠? 한 번도 왜 그러실까? 나를 그냥 미워해서 그렇구나.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언니보다 나를 좀 차별한 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할머니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치매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그럼 어떻게 할머니랑 또 관계가 다시 좋아지셨나요? 그러다가 또 할머니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수연아 밥 해주시고 맛있는 거 해주시고 또 그러면 또 괜찮아졌나 보다. 그렇게 또 지내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변하시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아는 치매라는 거는 그냥 기억을 잃어버리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도 치매의 일종인가요? 네, 저도 기억만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치매라는 게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병이긴 하나 다양한 행동 증상들이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저희 할머니가 하셨던 행동은 도둑망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도둑질을 누가 내게 없어졌다. 근데
없어지지 않았는데 본인이 네네. 깜빡하고 네. 이제 제가 할머니께서 돈을 좋아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에 열심히 돈을 사셨던 분이어서 음. 특히 돈을 버시고 나서 이제 그 돈을 뭐 베개 밑에 넣어두셨다가 그거를 까먹으신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어딨지? 찾다가 음. 결국은 누가 내 돈 훔쳐갔다. 네.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근데 그게 참 건망증하고 네. 치매랑 구분하기 힘든 게 뭐 저희 지금 항상 우리 엄마들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시어머님도 이사만 하면 맞아요. 아시죠? 이사하면 항상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없어졌다. 네. 또 시간 그것도 한 1년 지나 또 얘기해. 그때 네. 없어졌다. 음. 뭐가 없어졌다. 근데 그게 우리가 건망증일 수도 있는데 그 치매랑 혹시 건망증이랑 구분할 수 있는 게 네, 있나요? 많은 분들이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 혹은 한 4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50대 되면서 매번 깜빡깜빡하는 자신을 보고 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쵸. 치매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건망증과 치매가 다른 첫 번째 하나는 다시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혹시 뭐 어디다 놓지 않았어? 그때 우리 뭐 만나기로 했었잖아. 라고 귀뜸 같은 걸 해주면 건망증 맞아 이렇게 나오는데 네. 치매는 내가 언제 언제 완전 기억이 없으니까 우기는 막 네. 화까지 날 아닌데 정도로. 이러다가 아니야 화를 내시게 되는 거죠. 저는 다행히 아직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이네요. 맞아. 네, 일상이에요. 맞습니다.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네, 그래서 우리 치매 거의 완전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책도 쓰시고 지금 강의를 다니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치매는 정말 꼭 우리가 미리 알아차리면 고칠 수 있고 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에 대한 건 저희가 입으로 아주 전문가에게 듣는 그 실전 노하우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30살이잖아요. 네. 그럼 20대에 제가 이제 이력을 보니까 그 대한항공 그죠? 승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상직도 네네. 승무원으로 보는 거죠. 네네. 지상직 승무원으로 근무하셨고 수영 강사에서 그리고 교육 연구소 소장에서 요양보호사까지 20대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화려하고 직업도 진짜 저도 왜냐면 20대 때 그 지상직 승무원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왜 여자들은 좀 승무원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네, 유니폼 예쁘고 그 비행기를 타고 싶었는데 키가 작으니까 키가 뭐 169대 한 3, 5 이상 돼야 된다고 해서 저는 그게 미달이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지상직은 어때? 왜 그때 옛날에 짝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MBC 나이 차이가 나서 모르시는구나. 네. MBC 짝 드라마가 그 승무원에 관한 그 일상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환상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저는 계속 승무원들만 만나봤지, 그러니까 항공사 타시는 분들, 또 지상직으로 근무했던 분은 처음 만나봐요. 되게 많은 분들이 그게 로망인데 어떻게 그 꿈을 꾸게 되셨나요? 네, 요즘 지상직 분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게 승무원도 뭐 때문이에요? 그 조건 때문인가요? 아니면 조건보다 제 경우에는 유니폼이었어요. 첫 번째. 맞아, 예쁘잖아. 너무 여자들. 예쁜 유니폼에 딱 대한항공 이 스카프를 딱 내고 여기 삐는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만둔 지가. 잘 어울려요. 생각해보니까 대한항공 삘인데요. 아시아나 삘은 아니에요. 난 좀 그런 쪽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저도 승무원을 준비를 하다가 좀 두려웠나 봐요. 더 꿈을 펼치기에는 제가 안 될까봐 너무 두려워서 한 번도 그 면접을 보러 가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상직 승무원 쪽으로 가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요즘 지상직 승무원이 되게 아웃소싱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입사 면접을 보고 제 생일 당일에 딱 합격 발표가 된 거예요.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네. 9년, 8년 전인가.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승무원이 됐었죠. 어떠셨어요? 일은 생각만큼? 일은 생각만큼 저는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즐거웠지만 말 그대로 유니폼을 입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한 가지 좋았던 건 언니 저 승무원 되고 싶어요. 꿈이에요. 같이 사진 찍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 시선을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좋았지만 되게 힘든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불규칙한 이런 식습관 뿐만 아니라 그 스케줄 지상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뭐 9시, 6시 이런 퇴근이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3교대인가요? 네네. 제가 김포공항에서 근무를 했는데 출발, 도착할 때 이제 저를 만나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김포공항 내에 비행기를 탑승시키는 걸 도와드리고 우리가 체크인 할 때 계신 분이셨구나. 환영이나 QR코드 대신에 이렇게 했던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좀 재밌는 에피소드는 저희 임산부를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임산부들이 나 임산부입니다라고 써놓고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살짝 배가 나온 분과 진짜 임신하신 분과 이렇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체크 이 리스트에는 네. 임산부가 2분이 있대요. 그럼 이제 제가 매 눈으로 찾아야 돼요. 센스 것도. 네, 그러다가 실수를 했던 적이 있죠. 아, 그럼 혹시 임신? 이랬는데 남편분이 뒤에서 웃으시고 여자분 얼굴이 막 새빨개지셔가지고 네. 이랬던 경험. 네, 살 뺍시다. 여자는 살을 빼야 어디 가나 대우를 받습니다. 네.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센스가 필요하고, 어쨌든 서비스직이다 보니, 맞습니다. 맞죠? 내가 먼저 눈치껏 알아봐주고, 이렇게 챙기려고 하던 게, 네. 잘못된 상황으로. 될 수가 있죠. 네. 네. 왜냐면 그때 22살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사회생활이셨죠? 첫 사회생활이었죠. 와, 그도 되게 아름다운. 아름다운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또 수영 강사까지. 네, 제가 항공사를 그만두고 네. 사실 승무원에 다시 도전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으나 자꾸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었어요.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건 무조건 먹어야겠다. 와. 그러다 보니까 네. 살이 거의 70kg가 넘게 찌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걷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네네. 바지 안쪽이 네. 계속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맨날 청바지 찢어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살이 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다가 그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네네네. 따면 10kg가 빠진다. 그런 속설이 있어서. 네네, 맞아요. 다이어트의 최고죠. 네, 그게 한 2주 동안 거의 한 8시간 넘게 물속에서 수영을 계속. 배워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 그걸 신청을 했죠. 그래서 매일같이 그만둬야겠다. 그러다가 네네. 결국 아, 진짜 자격증- 힘들어요? 매일 하는 거 진짜 힘들긴 하겠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매 순간이 그만둬야겠다. 그만둬야겠다. 단기간에 살 빠지는 걸 확실히 느끼겠네요. 네, 힘든 만큼 그리고 어쨌든 오는 거니까. 6kg가 빠졌어요. 2주 만에. 2주 만에 네. 6kg. 도전! 네. 제가 사실 그 자격증을 따면서 수영복이 한 번이 터졌어요. 헐, 살이 너무 찌다 어떡해요, 보니까 그럼? 네. 수영복 뒤에가 네네네. 찢어진 거예요. 네네네. 그걸 이제 선생님들이 알려주셔가지고 다행히 바로 큰 나가서 사고는 없이. 네, 그렇습니다. 수영복을 사서 입을 정도 이제 살이 좀 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살이 빠졌죠. 근데 수영이 이제 결국은 이겨냈고 이겨냈고 그 자격증을 끝장을 보자는 땄고. 마음으로 그러면은 네, 그러다가 아는 분의 소개로 수영을 좀 잘하고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티칭법을 알려줄 테니 강사가 되어보지 않을래? 네. 라고 해주셔서 네. 이렇게 직원까지 돼서 와. 어린이 수영장에서 1년간 근무를 하게 됐죠. 이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20대 때 엄청 많은 경험을 그렇습니다. 남들이 하고자 하는 거의 끝점을 다 찍었고 그러다가 이제 연구소 네, 제가 교육연구소를. 교육연구소. 네, 네. 지금 톡톡 교육연구소 교육연구소. 네, 소장님이시자 소장입니다. 우리 박소연 작가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0대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삶을 이렇게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왜 경험에서 오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공부하는 거랑 경험으로 하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도전하라는 주의고 취업도 평생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경험 삼아서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자기만의 딱 맞는 일도 찾게 되고 또 그걸로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때가 한 30대 정도 됐을 때는 찾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다가 이제 30살이 되면서 이제 최종 꿈을 찾으신 거죠? 네. 근데 어렸을 때는 항상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지? 나는 많은 걸 계속 하고 이거 1년 하고 그만두고 1년 하고 그만뒀다 보니까 항상 부모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30살이 되기 전에는 뭐 하나 찾아야 되지 않겠니? 근데 항상 불안했어요. 내가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찾을 수가 있었죠. 네, 강의 지금 이제 전문 강사세요. 지금 이미 전국을 무대로 강연을 하고 계시고 지금 다양한 컨텐츠를 그냥 주어만 줘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신데요. 이제는 요양보호사 쪽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제 노인분을 대상으로만 하는 건가요? 노인분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게 이제 할머니의 네, 경험을 맞습니다. 통해서 네, 제가 듣기로는 진짜 할머니랑 있으면서 3년 반 정도 치매 할머니라는 걸 알게 되고 치매 진단을 받고 이제 3년 반 동안 거의 한 3년 반은 제가 지연적으로 모셨고 한 4, 5년 정도 모시게 됐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을 뿐 뭐 옷을 입는다든지 밥을 드신다든지 화장실에 뭐 그 간이변기를 이용해서 하신다든지가 가능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숟가락도 들지 못하시고 대소변이 나오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반 정도 제가 전적으로 모시게 됐죠. 그러면서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좋았던 점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항상 저를 미워하시지 않았나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네, 후회 없죠. 후회 그래도 없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조금씩 후회는 남는데 가장 할머니한테 감사한 거는 제가 할머니 덕분에 시니어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전문 강사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게 해준 분이 저희 할머니였어요. 네, 그래도 또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하죠. 그쵸. 얼마나 그게 힘든지. 맞습니다. 집에 누군가 한 명만 아파도 온 집안이 다 무너질 정도로 힘든데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뭐 모든 게 힘들죠. 근데 이제 할머니를 그렇게 내 모든 거를 내려놓고 그것도 20대 이렇게 돌보면서 다 내려놓고 싶을 순간도 있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점이 진짜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건 정말 힘들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 시간이 없다는 거. 항상 눈을 뜨면 바로 이제 할머니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눈을 뜨는 순간까지도 잠을 제대로 못 잔 수밖에 없죠. 제가 할머니를 모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왜 할머니가 어디 도망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거보다 아니면 그냥 할머니께서 깨요, 계속? 불안한 마음에 자꾸 저랑 항상 같이 자셨거든요. 제 옆에서 막 이렇게 뒤치다가 놀라셔서 깨세요. 저를 이렇게 막 만지세요. 그럼 또 저는 깨고 혹은 하다가 끙끙대시면 또 그 소리에 깨고 또 욕을 하시면 또 안정시켜줘야 되니까 또 깨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계속 있어서 이제 잠을 집중해서 잘 수가 진짜 없어요. 우리가 아기 보는 거랑 너무 똑같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까난아기도 계속 엄마 있나 확인하고 만지고 깨고 울고 근데 전에 내가 한번 여쭤본 적 있지만 또 아기를 다루는 거랑 어른을 다루는 거랑 또 다르다고. 맞아요. 아기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케어해주거나 내가 돌봐줘야 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희망적으로.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할머니를 모시는 일은 시간이 갈수록 더 집중해야 되고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길 원하진 않았지만 그쵸. 언제 끝나지? 이 돌봄 속에서 내가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대단한 게 그때 20대 어떻게 할머니 내가 모셔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할 수 있었나요? 결심보다도 이 상황이 제가 이제 강사로서 이제 준비하겠다 그랬을 때 할머니께서 갑자기 심해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시간이 많은 게 저였어요. 집이라는 식구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할머니 조금 돕지 뭐 라고 생각했던 게 단순하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엄청 긴 세월이 됐고 그래도 보통은 그래도 기관에 맡겨야겠다 편하기 위해서 그 모두를 위해서 그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옛날부터 저한테 나는 저런 곳에 가면 죽는다. 나는 저런 곳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머니를 포기한다라는 그 죄책감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 모셔야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죄책감을 갖고 대단한 것 같아요. 20대에 어쨌든 20대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 모든 걸 포기한 거의 뭐 4년, 5년이면은 내 인생을 20대의 반을 포기하고 할머니를 선택해서 할머니를 모신다는 건 정말 용기 플러스 진짜 내 인생 모든 걸 바친 거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내용이 지금 나는 치매 이렇게 잘 뭐죠? 나는 치매 할머니의 보호자입니다. 이 책이 다 에세이 형식으로 담겨 있는데요. 정말 가족을 한 번쯤 어쨌든 가족이라는 거는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고 나이가 누군가는 다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맞습니다. 언젠간 나이가 들어가서 그 시절이 올 것이고 이런 모든 걸 생각을 했을 때 이 책으로도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미래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도 최선의 방법으로 감정을 다스리면서 내 미래를 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치매 할머니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박소연 작가님 책을 한 번쯤 읽어보셔서 21년도에는 좀 가슴 따뜻한 그런 인생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게 이런 힘든 지금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치매 가족을 돌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더불어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으로서 환자들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많이 힘드신 줄 알고 저는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덕분에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계신 덕분에 또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역시 우리 또 너무 말씀 잘하시죠. 네. 자주 아마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겪은 사람만이 그 공감을 해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공감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이 필요한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우리 박소연 작가님이세요. 그 책도 읽어보시고 이제 블로그, 뭐 유튜브, 인스타 통해서 계속 만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도움을 구하셔서 그냥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이 그렇죠. 행복해야 결국은 우리 나라가 행복하고 세상이 행복한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또 만나게 된 인연도 저희 한국 석세스 라이프 스쿨에서 나드러내기 연습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이 그냥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올려주고 셀카도 찍고 이렇게 해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는 이거야말로 부의 추월 자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자신을 뻔뻔하게 자랑도 하고 드러내라. 이거를 저희가 한국 석세스 라이프 스쿨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21일 동안 그거를 완수하시면 본인이 원하시면 곰마담 TV에 이렇게 출연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드러내기를 하셔서 그 처음과 끝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나드러내기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셀카 찍는 것부터도 네. 잘 보여야 되는데 예쁘게 찍어야 되는 그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하다 보니까 나를 좀 더 사랑하게 됐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오는지 기록하게 됐고 저만의 하나의 건마다님의 네네. 카페가 제 일기장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불어서 거기에 계시는 많은 회원분들이 저한테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눈물도 나고 그렇게 힘을 좀 하루하루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이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권마다님을 가까이서 만나뵐 수 있었던 좋은 경험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나드러내기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오늘 마동 토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어떻게 마지막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선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많은 분들과 자신의 자부심을 좀 갖고 이런 치매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박소연 작가님 사랑해 주시고요. 건마담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작가님 모시고 치매 관련해서 실전적인 팁을 2부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반한 하루 되세요. 우리 인사법 아시죠? 안녕!